안녕하세요. 큐베이스 설명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 에디터 계속 설명드려 볼 건데요. 오늘은 키 에디터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도구바에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도구의 사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에디터 먼저 열어봐야겠죠. 네, 할리언소닉으로 되어 있네요. 할리언소닉으로 열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벤트를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키 에디터가 뜬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얘를 이제 큰 윈도우 창으로 열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미디 메뉴에서 오픈 키 에디터 열어도 되고요. 저는 좀 더 간편하게 여기 로어전에 있는 여기 있는 세퍼레이트 윈도우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창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맨 위쪽에 있는 이 맨 위에 있는 줄을 도구바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이 S는 솔로 에디터라고 나오죠. 이 S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개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은 제가 트랙을 하나밖에 안 열어 놓은 상태인데 트랙이 여러 개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도 이 키 에디터에서 아까 이 S를 실행하게 되면 이 키 에디터에서 편집하고 있는 것만 연주가 되게 합니다. 재생을 눌렀을 때요. 자,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피아노 코드 반주를 선택하고 키 에디터를 열어주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다른 트랙에 있는 소리들도 같이 들리죠. 근데 여기서 이 S 솔로 에디터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은 제가 코드 연주한다고 입력해 놓은 얘네들만 소리가 나게 되죠. 네, 이 S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키 에디터에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 다른 소리의 방해는 받지 않고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것만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이 S 버튼 활용하면은 편리합니다. 확인되시죠? 자, 다시 끄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얘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얘는 레코드 버튼인데 녹음 버튼입니다. 편집 중인 트랙에 녹음이 되게 하는 기능인데, 네, 얘는 뭐 특별히 보통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막 손댈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버튼은, 자, 여러분들이 곡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멜로디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을 해야겠죠. 어떤 멜로디가 좋을까 하면서 마스터 키보드로 연주를 막 해보겠죠. 자, 하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데?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여기 있는 이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방금 쳐봤던 것들이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보이세요? 제가 방금 가상 키보드로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방금 제가 가상 키보드로 아무렇게나 쳤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꼭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송 포지션 라인을 놓은 상태에서 내가 생각해 놓은 멜로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좋아. 그러면 insert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꼭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생각해 놓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오토 스크롤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얘를 이렇게 재생을 해 놓았을 때 이 송 포지션 라인을 따라서 화면이 똑같이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이거를 조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화면이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화면이 안 움직입니다. 그죠? 얘는 단축키 키보드 F로도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살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 셀렉트 오토 스크롤 세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메뉴가 보이실 건데 첫 번째 페이지 스크롤은 아까 본 것처럼 송 포지션 라인이 움직이면은 화면도 같이 움직입니다. 스테이셔너리 커서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엔 어때요? 송 포지션 라인이 중간에 오니까는 송 포지션 라인은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노트 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얘도 끄게 되면 네, 화면이 가만히 있습니다. 송 포지션 라인이 사라졌는데도요. 다시 눌렀더니 그 위치로 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 서스펜드 오토 스크롤 밴 에디팅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편집할 때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멈추게 하겠다라는 기능인데 그냥 얘는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쓰세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 어쿠스틱 피드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켜져 있습니다. 보통 큐비스의 기본 설정이 그래요.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제가 마우스로 노트를 그리게 되면 소리가 나죠. 노트를 그리면 소리가 납니다. 또 선택을 해도 소리가 나요. 그죠? 근데 얘를 끈 상태에서는 마우스로 그려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그리고 선택해도 소리가 안 나요. 저는 보통 켜놓습니다. 꺼놓는데 이거를 꺼놓고 나서는 어떤 편집을 할지는 네, 특별히 왜 꺼놓는 기능이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체 왜 꺼놓을까 싶긴 한데 네, 스피커 버튼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구 툴의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셀렉트 선택 버튼입니다. 아까 했듯이 그냥 노트 이렇게 그려놓고 선택하는 정도로
선택하는 용도로 쓰고요. 연필은 마우스 갖다 놔보면 드로우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노트 그려주는 용도. 정말 많이 씁니다. 얘도. 그 옆에 얘는 지우개 버튼이 되겠습니다. 지워요. 사라지죠? 그 옆에 트림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 이 트림 버튼은 보면은 자 얘는 칼 모양이죠. 얘는 가위 모양 스플릿 버튼이에요. 자, 두 개의 용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림 버튼은 자 이렇게 칼이든 가위든 일단 자르는 역할인 건 맞는데 트림은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이 사라져요. 보이시죠? 뒷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 스플릿 버튼은 그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죠? 트림 버튼과 이 스플릿 버튼은 이 점에서 다릅니다. 트림 버튼은 뒷부분은 잘라서 사라지게 하는 거고 스플릿 버튼은 둘로 나눠주는 역할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 둘도 꽤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모양은 좀 특이한데 글루예요. 풀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나봐요. 글루는 풀이잖아요. 자, 아까 스플릿으로 나누어 놓은 이 둘을 글루로 클릭을 하면은 다시 연결이 됩니다. 보이시죠?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고. 그 다음 뮤트 버튼인데요. 뮤트 버튼은 선택한 노트가 소리가 안 나게 만듭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어요. 자, 연주를 해도 소리 안 나요.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 소리 나죠? 뮤트로 끄면은 소리 안 나요. 얘는 또 뮤트 버튼으로 또 눌러주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뮤트로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것도 멜로디 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소리가 빠지면 어떨까 실험해보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굳이 지우지 않아도. 원래대로라면 멜로디 막 찍어놓고 얘가 소리가 안 나면 어떨까 하려면은 원래대로라면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지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뮤트만 시켜줬다가 들어보고 에이 있는 게 낫겠다 싶으면 다시 살려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뮤트 버튼의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돋보기 버튼은 그 작업 공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얘도 보통 필요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나와 있을 때 그 부분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생겼나 정확한 박자로 돼 있나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돋보기 버튼 활용해서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줄이는 거는 키보드의 GH. 예전에 얼마 전에 단축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워프 버튼인데요. 이 워프 버튼은 이 마디별로 템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룰러 라인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은 이렇게 메트로놈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마우스가? 네, 메트로놈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120 하고 나오죠. 네, 보통 이 큐베이스의 기본 세팅이 이렇게 템포가 120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를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쭉 내려주면
숫자가 커지면서 격자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템포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쭉 내려주면 네, 숫자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51. 자, 이 상태에서 재생을 눌러보면 네, 확인되시나요? 앞부분은 메트로놈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여기서는 느려졌다가 여기서는 120.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템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근데 이 워프도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 격자를 바꾸는 건데 밑에 있는 이 뮤지컬 이벤트 팔로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노트의 길이도 같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노트의 길이는 안 바뀌어요. 격자만 바뀝니다. 근데 뮤지컬 이벤트 팔로우를 선택을 하면은 노트의 길이도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전체적인 음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템포만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음의 길이도 템포에 맞춰서 같이 바꿀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도 쓰지만 저는 보통 템포 트랙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조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라인 버튼인데요. 이 라인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라인, 파라볼라, 사인, 트라이앵글, 스퀘어, 페인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라인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네, 노트가 제가 아까 그렇게 꺾어줬던 대로 이렇게 음이 쭉 올라가게 그려지죠.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어플을 건드려가지고 음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이 되죠. 뭐 실제 뭐 프루타멘토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올라가는 모양새는 되었습니다. 파라볼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도 역시 약간의 곡선 효과, 곡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효과. 네. 사인. 약간 폭을 크게 하면은, 아이고. 그냥 일정한 박자밖에 안 되네요. 트라이앵글. 뭐야? 화음 넣을 때 쓸 수 있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스퀘어, 네모인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페인트?
화음이 엄청나게 쌓이겠는데? 네, 사실상 저도 안 써본 기능들이라 재밌어서 해봤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 라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멜로디 형식으로 이렇게 좀 그려지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멜로디 표현하는 식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보통 이 라인 버튼은 컨트롤 할 때 많이 쓰거든요. 밑에 이 컨트롤러 라인에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쓰는데, 일단 특히 이 피치 밴드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선을 하나, 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를 라인에서 피치 밴드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으셨나요? 글리산도 효과가 나왔어요. 점점 음이 윙 하고 올라가는 느낌 보이시죠? 보통 이 라인 버튼은 이 컨트롤러에서 많이 씁니다. 아까처럼 멜로디 그리는 식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이것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프루타멘토 효과를 만들 때에도 좋고요. 모듈레이션에서도 특히 많이 쓰고, 네, 정말 이 라인은 약간 소리를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다라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라인 버튼은. 유용하겠죠? 네, 그리고 이 스냅 버튼이 있는데, 스냅 버튼은 보통 이렇게 그림, 너무 높아서 듣기가 힘드네. 자, 보통 이렇게 멜로디를 이렇게 스냅 버튼을 끄면은 정확한 박자로 안 맞춰져요, 보면. 그죠? 제가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시작 부분이 안 맞잖아요, 앞부분이. 근데 이 스냅 버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주면 이렇게 똑똑 송 포지션 라인, 이 라인이 같이 움직이죠. 정확한 위치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어떤 때는 얘를 끄는 게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박자가 딱딱 맞는 것도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진짜 이렇게 칼박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싶죠. 그래서 좀 더 인간미 있는 멜로디 표현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렇게 스냅 버튼을 끄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도 스냅 버튼의 연장인데요. 이 그리드 타입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유즈 퀀타이징, 퀀타이즈에 맞출 것인지 작업 공간 크기에 맞출 것인지 어댑트 투 줌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써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퀀타이즈 있는데요. 이 퀀타이즈는 네, 이미 일전에 설명드렸었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6분음표 박자만큼 해놨는데, 간단하게 한번 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8분음표로 맞출 수도 있고요. 세밀하게 가려면 이렇게 32분음표에 맞출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16분음표가 많이 쓰니까 이렇게 놓도록 하고,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쇼 파트 보더인데, 지금 보면은 얘를 여기 보면 할리온 소닉 SE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얘를 끄면은 사라져요. 네, 그냥 이 룰러 라인 부는 데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쓰고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 컬러, 컬러 선택 메뉴인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간색 계통이잖아요. 지금 얘는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정해진 겁니다.
다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100이니까 벨로시티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100인 상태라서 이 정도의 색깔인 거고, 이렇게 쭉 올리면은 진한 빨강, 내리면은 파란색 이렇게 되잖아요.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를 제가 피치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얘를 벨로시티를 아무리 조정해도 색깔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멜로디를 바꿔주면은 색깔이 바뀌죠. 피치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채널 파트 등등에 의해서도 색깔이 바뀌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확인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이 셋업 창을 통해서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C일 때는 뭐 무슨 색 이렇게 해가지고 C샵일 때는 무슨 색 다 이렇게 편집도 가능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이 키 에디터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악기가 뭐냐. 네, 지금 할리온소닉이니까 이렇게 할리온소닉을 열어주고 끄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 에디터의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좀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키 에디터는 진짜 편곡할 때나 뭐 믹싱할 때나 이 키 에디터는 정말 꼭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